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은아나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화권, 즉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 IC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햅틱 기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오토포커스, 그다음에 OIS라고 손떨림 방지 장치, 이러한 그 아날로그 반도체들 같은 경우는 동은아나텍이 중국 업체들한테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분야죠. 그리고 특히 이 햅틱 같은 경우는 자동차,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에 이걸 채용해서 자동차 분야에서 점차 사용이 늘고 있는, 즉 자동차 안에서는 그 고유의 소음이 있기 때문에 햅틱을 통해서 이 기계가 전기 자동차가 아니면 일반 자동차가 이 어떤 사용자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걸 이제 떨림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햅틱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IC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동은아나텍은 중국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주로 중국 업체들의 이 실적 변동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화웨이 쪽 같은 경우는 이 오토포커스하고 OIS를 주로 많이 수입을 해가기 때문에 중국 화웨이가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 이 동은아나텍도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은아나텍의 사업 분야들을 보면 스마트폰부터 태블릿 PC, 그 웨어러블, 또 조명, LED 조명이죠. 그리고 자동차 쪽이나 TV까지도, 또 로봇과 의료기기까지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처들을 보면 삼성전자나 소니 같은 일본 업체뿐만 아니라 퀄컴 같은 미국 업체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니와 샤프, 도시바 같은 일본 업체, 폭스콘 같은 중국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뭐 화웨이뿐만 아니라 레노버나 이런 오포, 비보 같은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주력 거래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디살라이트라는 이 그러니까 타액 당 측정용 이 기계를 새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이 분야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나름대로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이러한 그 리더기와 스트립을 동시에 개발을 해서, 이 스트립은 계속 소비를 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타액소에 들어있는 당을 측정을 해서 당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타액을 통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도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도 이 동은아나텍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뇨 환자들이 선진국을 중심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기계를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3분기 기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매출액은 오토포커스 쪽이 차지하고 있고, 그 두 번째가 OIS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IC, 구동 칩이죠. 이 드라이브 IC가 주로 그 매출액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오토포커스나 OIS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 쪽에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그 드라이브 IC도 있고, LED 조명 드라이브 IC도 있고, 햅틱 드라이브 IC도 있는데요. 햅틱 같은 경우는 현대차 쪽에 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권 OIS 채용이 스마트폰에서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포괄소리 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작년 매출액이 말 그대로 재작년 매출액이 거의 더블이 났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매출 외형이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791억대니까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92억이나 발생을 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중국 쪽에서 이 AF, 오토포커스하고 OIS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 영업이익도 발생하고 당기 순이익도 금융수익이 발생하면서 231억으로 급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이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작년이죠. 2023년에 호실적을 기록한 것을 갖고 주주가치 환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배당과 자사주 취득 소각 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 중반 그 상반기, 그러니까 6월달 이후로 주가가 아주 급등을 한 걸 볼 수 있는데요.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 사이에 말 그대로 이제 중국에서 이 나름 그 첨단 반도체를 구할 수 있는 통로로서 동훈하나텍이 그 역할을 해준 거다 보니까 동훈하나텍은 관련된 그 IC 칩의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인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익도 많이 늘어나고 흑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가 반영이 먼저 일어난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주가가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후 뭐 하반기 내내 주가가 좀 흘러내린 측면이 있는데, 작년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32,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어서 지금 주가는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작년 주가를 이 작년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 동훈하나텍은 이 중국 업체들이 가장 경기가 나쁠 때, 나름 경기가 나쁠 때 실적을 이 정도로 달성했기 때문에 중국이 실적이,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 동훈하나텍의 실적은 날개를 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동훈하나텍에 대해서는 한번 그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